네,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장프로 컨설팅을 포털 사이트든 유튜브 쪽에 하시면 관련된 영상이나 관련 자료들 아주 중요한 것들 보실 수 있고, 오늘 장프로의 학종역학 같은 경우는 실은 예전에 영상에 올려놨던 자소서 요걸 올해 다시 할 거예요. 이유가 올해 입시 기준으로 자소서의 변화가 조금 있고, 실은 내년까지 써먹으면 없는 거라 이 영상도 한 2년 보면 끝나겠네요. 아무튼 좀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잘만 보면 아주 쓰는데 편할 거예요. 자, 우선 크게 된 변화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올해 현재 대학교 1학년 가는 친구들이 썼던 공통문항과 대학 자율문항에 대한 구성이고,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들어갈 문항입니다. 내년에 볼 친구들 아무튼 2023까지. 근데 이게 실은 폼이 잘 보면 똑같은 게 그냥 뭉쳐지고 합쳐지고 요런 거예요. 우선은 옛날에 작년에 1, 2번 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천자,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가지고 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로 해서 1500자. 근데 요걸 올해 딱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그다음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근데 몇 자? 1500자. 그러니까 이거죠. 예전에 저희도 쓰면서 항상 친구들이 고민하고 우리도 생각했던 게, 학습 경험 안에 단순히 공부 쓰는 건 되게 유치한 거라 뭔가 진로와 연관된 뭔가 학업적 내용을 집어넣고, 여기도 역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정리를 하면서 역시 의미가 같은 거니 문고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 글자 수의 압박이 2500자였던 걸 1500자로 확 줄여주죠. 예. 자, 몇 개 써라 이런 건 없어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그냥 기술이에요. 근데 이따가 문항별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할 건데, 여기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선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되게 압축돼서 편해졌다. 그 다음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통하여 실천한 사례를 쓰고 그 과정에 대해 보고 느낀 점, 천자. 요거 어때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서 이건 800자로 줄었죠. 천자에 800자. 예전에 어차피 요거랑 이거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인성과 품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글자 수 준 거예요. 그리고 4번. 대학 자율문항이었죠. 500자였던 학교도 있었고, 실은 옛날에 1000자, 1500자 보통인데, 동기 노력 계획, 요런 거 쓰는데, 이번에도 대학 자율문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동기 노력 계획을 쓰는 형태긴 한데, 800자 이내로 끊어낸 게 대부분입니다. 네.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크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 1, 2번만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대학 자율문항까지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이제 분배인 이야기인데, 실은 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예전 내용들이나 자료들 찾으시려면 지금 설명했던 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예전에 1, 2번 내용 끄집어가지고 관련된 내용 찾으면 지금의 1번과 그냥 내용이 똑같구나. 3번 찾으면 지금 2번이랑 똑같구나. 대학 자료는 4번 찾으면 3번이었고.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셔도 자료 찾는데 어려운 게 없죠. 이게 크게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넘어갈게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재입 자소서 1번 문항 뉴 버전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라 했어요. 글자 수 1500자. 오케이. 자, 요걸 어떻게 쓸 것이냐. 진로와. 원체 어차피 자소서는 항상 진로와 관련된 걸 썼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명시를 해줬다. 어려운 거 아니다. 예전에 1, 2번이 섞여 있는 거다. 자, 어떻게 구성하느냐. 진로와 학습 경험. 진로와 연관된 학습 경험. 공부 수행 평가 대회.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할 텐데, 이게 줄을 쳐버렸거든. 이 이유가 뭐예요? 진부한 공부는 의미가 없다. 스터디를 어떻게 했다, 아니, 진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닥 공부 쪽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이 했던 수행평가의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 교과목과 진로와 연결했던 내용들,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세특에 기재되어 있는 요런 내용을 끄집어오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어차피 대회를 쓸 수 있는 현재 입시 상황이기 때문에 대회와 관련된 그 학습 경험도 관련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주제탐구대회다, 무슨 탐구대, 자율탐구대회다 이런 것들은 진로와 관련한 내가 학습적 경험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소재로 채택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랑 교내 활동 엮어서 연관성을 보면 교내 활동 뭐냐? 1순위가 동아리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역시 대회. 이건 학습 경험 분위기가 아닌 뭔가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였던 뭔가 친구들이랑 되게 액티비티하게 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적을 수 있다면 이쪽으로 포함하는 것도 참 좋고, 그 다음 소모임 같은 그룹 형태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진로와 연관된. 실은 동아리의 맥락이긴 하나 뭐 교과별 모임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지정한 자율적인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좀 있기 때문에 이 모임 내용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500자를 구성하면 3개 이내로 세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500, 500, 500. 근데 이제 예전 우리가 2번, 예전 자료를 찾을 때 2번 같은 경우는 1500자를 3개 이내로 쓰긴 하되 글자 수가 많은 학생들은 2개짜리로 쓰기도 했어요. 문제 없어요. 합격하는데. 본인이 걸러내다 보니 내용이 기술이 엄청 많아서 750, 750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먹는 거라면 2개 가도 되죠. 대신 학습 경험, 교내 활동 각각 1개씩 무조건 깔아놓고 가자. 만약에 750, 750 학습 경험, 교내 활동 750 이렇게 해서 딱 2개 끝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좀 더 하나라도 더 표현하고 싶다 하면 500자 500자 가고 나머지 학습 경험 또는 교내 활동 중에 의미가 있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3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거 끄집으면 돼요. 그냥 내가 공부 스터디 뭐 플래너 뭐 이런 거 아닌 시대라니까. 그냥 진로와 관련된 거. 자, 우리 글을 쓰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처음엔 쉽게 말하면 처음 중간 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동기,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핵심적인 과정의 내용이 기술이 돼야겠죠. 글을 통해 결론을 낼 텐데, 결론을 낼 때는 단순하게 뿌듯했다, 보람찼다 보다는 내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상세히 기술해야 돼. 내가 느끼는, 우리가 같은 음식을 하나 먹어도 내가 각각 똑같은 음식을 놔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메뉴를 시켜서.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맛있다 아니잖아. 내가 이건 좀 짭짤하면 이건 달콤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이 누가 봐도 이런 활동 했으면 이런 느낌 가졌겠다는 건 추상적인 거고, 본인만이 느끼는 자기만의 배우고 느낀 점을 꼭 넣어라.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과정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A라는 활동을 하면 이게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구체화시키고 싶은 어떤 내가 하이라이트적인 그런 내용들을 과정에 적는 거고, 의미는 금방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거 쓰지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거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느낀 점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맥락 하에요. 1500자 2개 또는 3개. 근데 구체화시킬 때는 과정, 그 다음에 의미도 나만의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실은 옛날 자소서 특강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끄집고 왔습니다. 왜? 1, 2번이 합쳐진 내용이 올해 2022랑 2023의 대입자소서의 1번이기 때문에 실제 강의를 했던 예전 자료를 그대로 끄집고 왔어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쁜 의심입니다. 실제로 합격을 했는데 초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그걸 좀 뜯어서 바꾸는, 앞부분, 뒷부분 다 생략하고, 특히 땡땡을 만들고 각종 재료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던 활동이었다. 과정? 앞에 우리가 전략을 시켜놓긴 했지만 되게 의미가 없었던 문장이었고요. 뒤쪽 여체 지금 보여지는 부분도 다 부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걷어내서 여러분이 제작을 하는,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건 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앞에 중략, 후략, 전략 다 지금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은 좀 잘랐고요. 좀 필수적인 거. 자, 이론적으로 앞에 부분의 과정을 구체화했던 내용이 기술돼야겠죠. 이론적으로 접했던 내용을 직접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경험하며 땡땡땡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생략, 방대한 기계공학 분야 중 제가 접근하고 있는 땡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중략, 목표를 갖게 되었고, 땡땡 분야에 있어 이 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뭔 대표를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바꿔주세요. 이렇게 좀 작업을 하다 보면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본인은 되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글로 쓰려면 글을 써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두렵고 짧게 쓰고 그냥 일기 쓰듯이 대충 몇 자 쓰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썼던 걸 그냥 차분하게 나열하면 그게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그걸 나중에 글자 수 줄이기 할 때 작업을 치면 충분히 맥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야 그래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미디어 쪽에 있었던 합격했던 친구인데, 처음에는 동아리 유기동물에 대해 영상을 만들기에 땡땡을 방문했고, 중략 저희는 반려동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중략 유기동물에 대해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뻔하죠. 뻔해.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글. 나 유기동물 영상 찍으러 갔어요. 그럼 이 정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우선 앞에 왜 갔는지에 대한 만들기 위해 그냥 단순 목적이야. 만들기 위해 동기가 좀 무의미하고 마무리 자체도 되게 모든 게 다 평범합니다.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여 쓰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열해서 제일 처음에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부터 잘라서.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중간중간마다 생략이 돼 있죠.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고 어떤 이제 관심 포커스가 있었겠지. 보고 느껴서 우리 동물 다뤄보기로 하고 유기된 동물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땡땡을 방문했고, 어떤 거? 유기된 동물의 실태. 이거 단순하게 영상이 아니고 이런 동물들의 실태를 만들기 위해 방문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해가 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빼곡하게 놓여진 케이지 안에 gat혀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실제로 간 거야. 완전히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케이지 안에 빼곡하 느낌이 오잖아요. 자, 생략. 저희는 반려동물의 유기의 심각성과 땡땡의 내용 영상, 뭔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죠. 요거를 편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 제작. 미디어 계열이야. 내가 나중에 PD겠지, 어차피. 뒷부분. 이런 걸 만들겠다. 어떻겠습니까? 의미부여가 다 되고 상수익.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좋은 형태로 이 첨삭이 완료가 된, 자석 완성이 된 상태를 보면 상당히 자기가 한 것처럼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옛날 자료들 1번, 2번 합쳐진 거 찾을 시대에 여러분이 쓰시려면 지금 이야기했던 요 맥락과 보여줬던 이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상세하게 구체화시키면 되구나. 그 다음에 글자 수 줄이면 되니까. 알겠죠? 1번에 대한 거 요 정도 하고 2번은 빠르게 갑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직전까지의 자소서의 3번이에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권리. 요게 그냥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묶은 거지. 옛날에는 어땠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권리. 이제 바보스럽게 이거 하나하나의 소재를 넣어가지고 찾아서 쓰려고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다 합쳐져요. 쓰다 보면. 어떻게 배려만 해요? 배려가 나눔인데. 나눔은 하면 나 혼자만 나눔하나? 협력이 되지. 협력을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갈등을 관리해야 협력이 되는 거. 어차피 같은 다 이야기고. 근데 이걸 어떻게 잘랐으냐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차피 글이 나오는 거. 대기업에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하면 이거 다 인성 품성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정리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노력하는 건가 이를 통해 배운 점 800자. 근데 옛날에 천자였단 말이죠. 800자. 옛날에 천자는 500자. 소재 2개 정도 했어요. 소재가 긴 친구는 천자로도 갑니다. 근데 800시대야. 400사게 하면 진짜 막상 쓰면 줄이고 너무 줄여져요. 나는, 장프로는, 저희는 3번, 2번은 800자 소재 하나로 간다. 어떻게?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그러니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인성과 품성이 드러나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내용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800자를 모든 내용, 인성, 품성을 다 집어넣겠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소재 하나만 가지는 게 차라리 자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노력한 경험. 꾸민 이야기는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멘토링을 하고 어디 봉사를 하고 내 교내에서 누구를 돕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건 얼핏 보면 타이틀적으로는 다 어떤 내용이지? 그 내용 뭔지 알 것 같아. 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충 끄집어서 쓰다 보면 꾸민 티가 나요. 내가 했다면 꾸민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800자는 아까 금방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력적인 한계로 충분히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 자료들의 3번 문항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해서는 소재 하나로만 가자 이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갈 거냐. 실은 생명공익이 하나 전혀 관련성이 없죠. 인성 품성이니까. 자, 축제관의 회의를 할수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였겠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성공적인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 쓰라고 하면 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걸. 내가 안 했어도 뻔하니까. 뻔한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맞냐. 그리고 결론값도 보람은 초딩도 요즘에 보람이라고 안 쓸 걸. 일기에 너무 뻔한 결론이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인성과 품성. 내가 지금 이 회의를 하면 사람들끼리 우르르 이야기하고 뭔가 끄집을 건데 그게 없다. 이걸 어떻게 갈 거냐. 구체화시키면 이야기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중간중간 생략이 들어가고, 자, 축제를 한 달 앞두고 구체적이에요.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학생의 임원들이 회의를 할수록 힘들고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긴 거지. 슬슬 회장 보고 혼자 하라는 식의 언쟁. 와, 이건 나만이 알았던 내용이잖아. 알아요? 모르잖아 지금 다. 이런 내용 어떻게 우리가 상상했었어. 제가 나서서 전반적인 축제의 개요를 계획하기로 하고 자기가 회장은 아니지만 학생회 임원으로서
회장이 힘들어하니 자기가 뛰어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겠지. 그럼 이 글만 써도 내가 굳이 전 배려심이 맞습니다, 나눔이 맞습니다, 협력과 이 말 안 해도 이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지. 배려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거고. 자, 임의적으로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각각의 인문지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능력을 찾아. 이것도 다 자기가 뭔가 봉합을 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방안입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주도보다는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이끌어내야 훨씬 더 구체적이죠. 자기가 한 거야. 100%한 겁니다. 요렇게만 쓰면 이 친구의 인성 품성은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1번이랑 2번이 똑같아요. 구체화를 못해서가 문제야. 구체화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1, 2번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지금 할 거는 이걸 봤던 분들이 내 영상에 꽂혀가지고 계속 보신다면 이 부분은 보실 수 있겠지. 네, 작성 요령입니다. 1, 2번은 어떻게 쓰는지 예시는 줬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부터 창출해서 글을 쭉 가야 될지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전 3, 4년 전 영상인가 거기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끄집고 와서 새롭게 리뉴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성 요령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소서란 게 뭐예요? 대학 학종에서 자신을 알리고 어필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제출하는 게 거의 대다수였죠. 하지만 이제는 대학에서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 제출하는 순간 서류평가에서 확인하고 면접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서류예요.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제출이 돼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모든 그 단계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잘 써야 된다고. 자, 시작하기고 작성하기고 완성하기 이렇게 돼요. 시작, 작성, 완성.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봐야 됩니다. 뭐 빠른 배속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일부러 더 빨리 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 올바른 시작은 사색이다. 고민이 아니고 사색, 생각하라는 거지. 자소서에 대한 예시문은 검색하지 마세요. 내 생각의 틀이 좁아지니까. 온전히 자기의 생기부만 보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자소서 1번, 2번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지금 설명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강의를만 집중해서 봐주라는 겁니다. 봐주고 나서 나의 생기부를 갖고 고민을 해라 이거지. 거기서 중요한 건데 이거 예시 합격 선배 어디 줬어? 아니 보지 말고 지원한 학과 내가 어디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 무슨 학과를 쓸 건지 무슨 전공을 선택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은 활동만 끄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진로에 맞는 활동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기부를 보면서 그동안에 뭔가 내가 제출했던 어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래 이런 거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체크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1번, 2번, 대학별 3번 자율문항까지 있을 건데 문항별 소재로 분류를 합니다. 아까 1번 뭡니까? 진로와 관련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었잖아. 그럼 생기부를 통해서 학년별로 그 활동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 혹시 또 다른 게 있는지 학년별로 활동을 좀 나열을 칸에다 분류를 하고 저희도 세팅할 때 이렇게 갑니다. 친구들 도와줄 때 겹치는 활동끼리 묶어라. 아까 말했잖아. 연관성 있게 뭔가 소재 A가 계속 비슷하게 3월까지 가면 묶어야 돼. 그럼 이건 연도의 흐름에 따라 큰 하나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매력이죠. 오케이? 그 중에 타이틀 큰 거 1번에 3개라면 3개 정도. 상황에 따라 이 2개가 더 크면 2개만 가도 되고 2번 같은 경우 내가 인성 품성 보여줄 수 있는 큰 하이라이트 활동이 있다면 그거를 또 순위대로 묶어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스토리를 짜야 돼. 생기부에 적혀있는 이거의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제출했거나 가지고 있던 그거 관련된 자료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한꺼번에 보면서 무슨 활동이었나 상상해야지 다시. 기억이 1년 전, 2년 전. 아니 당장 어제 것도 기억 안 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스토리를 쭉 짜가야 됩니다. 어떻게 짜야 된다? 동기, 과정, 결론, 느낀 점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시작하기 기본이야. 표 나누고 생기부 내용 보고 사색에서 빠져서 이렇게 정리. 스토리 라인 대략. 쭉. 오케이. 그럼 뭐야? 써야죠. 쓸 건데 쓰는 방법 아까도 설명했어. 구체적으로 써라 이거야. 아까. 근데 이 쓰면서 가장 걱정인 부분인데 요정 얼마나 썼나? 글자 수 확인. 얼마나 썼나? 글자 수. 글자 수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면 글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는 마지막에 보는 거야. 마지막에 조정하십시오. 왜냐? 우선 내가 할 거고 내가 스토리 짰기 때문에 글은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쳐내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 작성 주의사항. 추상적인. 많이 쓸 수도 없다. 무슨 말이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뭐였지 애매한 기억이거나 내 게가 아닌 것 같은 활동을 끄집어 쓰려면 쓸 수도 없어요. 추상적이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겠죠. 또 아래는 구체적. 내 거면 자연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글이 적게 쓰고 싶어도 못 써.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내 거면 무조건 길어져요. 그 다음에 글자 수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어려운 글. 우리야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지만 이쪽 바닥에서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비용을 내서 합격하면 실은 어머님들 기억에서 사라지겠지만 실은 그것만큼의 비용을 논할 만큼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자소서라는 게. 대학에서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어주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글을 쓰려고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 보인다는 어떤 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지도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어려운 척 어려운 인용구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잘난 척하면 결국에 면접장 가서 다 들통나. 전문적인 용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인 진로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쓰다 보면 나와 진로와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용어는 나오게 되겠지. 이건 자기가 아는 거니까. 근데 잘난 척하는 이상한 인용어구를 쓰지 말라는 거지. 우리 지금 어디 100일장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진솔하게 내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화된 용어들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여기도 어마어마한 금액 쓰지 마시고 예? 충분히 학교에서도 끝낼 수 있고 이 영상만 보고 해도 충분히 써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완성하기로 갈 거예요. 완성하기. 이제 썼어. 뭔가 마무리 쳐야겠어. 그러면 다 쓴 다음에 뭘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잘 쓴 글인지 안 쓴 글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객관적인 평가. 사람이다 보니 주관적인 걸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진짜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객관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르겠죠. 담임교사 1대1로 하지 말고 자소서를 좀 오랫동안 그리고 진로 진학을 담당한 좀 소위 말해서 연차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내 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떤가 뭐 지자체 교육청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자기가 받고 있는 사교육 기관에 진로를 담당하고 자소를 좀 오랫동안 했던 그런 분들. 근데 이것도 수십 명이 있으면 또 자소 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많지 않은 한 3명에 5명 정도 딱 어느 정도의 정상값들이 좀 만족값이 나온다면 이건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거 무시하고 실은 내가 말했잖아. 대학에서 이건 어려운 글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오케이 사인이 뜨면 밀어붙이면 됩니다. 왜냐? 우리 세계적인 명작들 우리가 비평이라 하죠. 비평가들이 그 세계의 명작에 대해서도 혹평을 합니다. 호평도 하지만 혹평도 한단 말이야. 명작에도 이러는데 내 글 자체가 호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90% 이상 만족도가 좀 있다, 괜찮다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무조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면 나 말고도 여러 사람, 에디터까지 다 합쳐서 꽤 많은 전문가의 인원이 우리 전문적으로 맥락을 잡고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객관적 평단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든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완성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 가독성.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랑 훨씬 더 좋죠. 이게 가독성이야. 정리를 하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글자 수에 대한 조정을 할 건데, 문항별로 글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뒷부분 맞추려고 조금씩 자르고 조금씩. 이건 글자 수 조정이 아닙니다.
10자 이내, 20자 이내는 조금 단어를 바꾸거나 자르면 우리도 그 작업을 마지막 할 때 그렇게 꾸역꾸역 맞춰요. 하지만 막 50자가 넘어가, 100자가 넘어가, 200자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압축 정리를 해서 글자를 정리를 해야 돼요. 단어를 자르고 맞춤법을 바꾸고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억지해서 잡는 게 아니고 글자 수를 조정하는 건 전체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문장들을 압축을 해야지만 의미 있게, 가독성 있게 글자 수가 맞춰진다.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야, 개념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단 구성, 띄어쓰기를 많이 취약하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나도 당연히 막 바쁠 때는 띄어쓰기 안 하고 막 하지. 어법 파괴로. 그래서 글이니까, 형식적인 글이니까 맞춰줘야죠. 근데 이게 가독성에 맞추려면 산문 형태를 쭉 늘려쓰기보다는 단락을 잘 정리해서 본다면 그것만은 또 가독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문단 구성, 요거 신경 쓰시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친구들 많이 좀 취약한 부분인데, 이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뭐 맞춤법 검사든 요런 검사를 통해서라도 띄어쓰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정리된 글로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생기고 이 많은 서류를 보는 입사관 분들께 내 글이 정리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눈이 확 전환됩니다. 분위기가 확 전환된다. 그럼 글이 쉽게 읽힌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건 꼭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자소서를, 이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의 자녀를 올해 초부터 어디선가 했다. 이건 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망한 것보다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아깝습니다. 자소서는 2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빠른 친구는 1주 안에도 끝내요. 아니, 수능 최저도 있는 대학에 학종이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 2달 어떻게 끝냅니까?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왜? 내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일기가 오늘따라 삘이 꽂히는 날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쭉쭉 썼으면 5분, 10분 해도 한 페이지, 2페이지를 가요. 근데 자소서는 당연히 내 이야기 쓰고 상담하고 내가 말한 대로 쭉 하면 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수 확 주는 거라 예전에 비해서는 더 줄일 수 있어요. 1주, 2주 이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최종적으로 엔터를 쳐서 뭔가 완성본을 딱 끝냈다라고 할 때 보셔야 될 게, 이 같은 문항을 같은 대학, 다른 대학, 학과들 막 쓰다 보니까 여기 A 대학을 써야 되는데 B 대학교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사소한 부분, 지원학교, 학과, 그 다음에 전형, 이런 명칭들이 자소서에 맞게, 그 대학에 맞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고, 절대로 한두 달, 행여 6달.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생기죠. 절대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정말 굳이 막 찾아와 하지 마시고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2주 안에 끝내십시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